네, 이번 세션은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멈추지 않는 혁신이라는 제목으로요. 시스코 EN의 전략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위해서 함께 자리하신 멋진 분이 계시죠? 자, 시스코 SE 커뮤니티 수장이십니다. 진강훈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SE팀 담당하고 있는 진강훈입니다. 네, 부사장님 지난 4월 30일 저희가 글로벌하게 큰 런칭 행사를 가졌죠. 네, 리인벤팅 액세스라는 제목으로 가졌는데요. 혹시 저희 인터널 프로젝트명이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국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죠. 굉장히 친숙하게 듣는 이름이죠. 프로젝트명이 어벤져스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엔드게임. 자, 국내 카피라이트가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걸었다입니다. 자, 엄청나게 비장하게 네. 시스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솔루션도 고객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 네, 그래서 엄청나죠. 마치 시스코의 이 어벤져스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맞춰서 그렇죠. 각 극장에서 이걸 내건 것이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오해와 이런 게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어벤져스 팀이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시스코는 고객의 비즈니스를 지키자 하는 당연하죠. 의미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결사각오로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벤져스와 함께 발표한 내용들을 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진강훈 부사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 2년 전으로 좀부터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도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벌써 2017년 6월이었던 걸로 네, 이제 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그 모토로 내세웠던 게 더 네트워크 인투어티브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뭐 직관적인 네트워크, 네. 찌찌뽕, 네, 직관적인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직관적인 네트워크 조금 어려운 말인데 좀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네트워크가 알아서 해준다. 나는 생각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이다. IBN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저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세션에서도 그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첫 번째 인텐트하고 컨텍스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복잡하게 생긴 저 그림이지만 저 그림을 보시면 이게 복잡한 건 아니죠. 엄청나게 심플하죠. 저것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인텐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비즈니스에서 필요로 하는 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면 네트워크가 그걸 알아서 네트워크 언어로 이해하고 그거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게 이게 바로 인텐트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될 때 각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들을 다시 컨텍스트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올려보내주면 그거를 머신러닝, 즉 위에 지금 러닝이라고 써 있는데 이 러닝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더 나은 결과를 계속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에 이제 시큐리티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똑똑한 네트워크를 사람이 생각만 하면 네트워크가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지난 2년 전에 발표했었던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IBNS를 발표하면서 시스코가 시스코만의 아키텍처를 그림으로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DNA라고 맞습니다. 얘기했었던 건데 이제 우리의 어떤 네트워크 유전자 자체를 한번 바꿔보겠다. 물론 이제 그 DNA라는 건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약자긴 하지만 그런 거 좀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시스코에서. 그래서 네트워크의 DNA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그때 발표를 했었던 게 벌써 2년 전이죠. 네. 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어떤 얘기를 발표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짜자자잔. 그때 제가 발표를 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봐도 굉장히 많네요. 2년 동안 많죠. 저희가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스위치도 카탈리스 계속 9K를 발표했죠. 계속 예. 발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SD-WAN이라든지 어슈어런스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솔루션들 그리고 ETA
뭐 암호화된 트래픽을 열지 않고도 직접 이게 뭐 어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을 했고, 그거 말고도 저도 좀 낯설게 보이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발표가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정말 숨가쁘게 지난 2년을 달려왔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기술만 발표한 게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와이드하게 보면은 그게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고객분들하고 만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솔루션을 얘기하면 고객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 레퍼런스 있냐? 맞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벌써 2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많은 레퍼런스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SD 액세스 부분에서의 레퍼런스 벌써 370개 이상의 고객 사이트를 확보를 했고요. 네, 글로벌리. 네, 한국에도 이미 14개 이상의 고객사를 그렇죠.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 4%라고 보면 엄청나죠. 한국이 어떻게 보면 매출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카다리스트 9K 딜리버리 된 것도 15,000대 이상의 장비가 월드와이드하게 딜리버리 됐는데 한국에도 이미 300대 이상의 네. 장비가 딜리버리가 된 걸로 봐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캔 9K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캔 9K 말고도 실제 이제 DNA 센터라고 불리는 게 이제 지금 이미 2,000 사이트 이상에서 클라우드로 접속이 됐을 맞습니다. 정도로 이게 클라우드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수가 2,000개면은 실제 설치된 건수는 훨씬 그렇죠. 뭐 2,000개 POC라든지 이상. 아니면 맞습니다. 내가 한번 써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제 고객 내부에서 그냥 사용하고 클라우드에 접속 안 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되겠죠. 어떤 기술이 공개가 되고 이런 많은 결실을 맺었다는 의미는 네. 기술이 아마 고객의 요구사항에 잘 부합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아마 네, 어느 정도 네. 검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발표한 이 메시지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메시지를 저희가 지난 시스코 라이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준비에 불과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지금까지 만든 이 2년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만들어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우리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이 한 장에 담겨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실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바라볼 때 이제 뭐 다양한 물론 이거보다 더 넓은 의미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네트워크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캠퍼스 우리가라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캠퍼스 네트워크라고 하면 랜과 웬, 즉 이제 보통 랜과 웬을 얘기했을 때 랜 부분이 캠퍼스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웬,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 부분은 아마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우리가 2년 전에 발표했었던 때에도 무선과 유선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게 이제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랜 부분이었다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변화가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게 데이터 센터 부분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객사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가 주요 어떤 핵심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가 클라우드. 고객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그게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그리고 인터넷 어디에나 사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내부의 랜과 외부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거냐 하는 부분에 있는 중간 부분, 즉 웬도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 웬이 지금 이야기하는 시스코의 SD-WAN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분야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첫 번째 그 캠퍼스 부분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발표했던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킹을 훨씬 더 발전시키고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오브 더 퓨처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캠퍼스 도메인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통 네트워크 단위에서 도메인 부분이 캠퍼스 도메인 그리고 브랜치 도메인, 데이터 센터 도메인, 뭐 클라우드 도메인, 뭐 시큐리티 도메인 이렇게 도메인을 쭉 나누어 가지고 그동안에 발전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부분에는 랜 환경에서 무선과 유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캠퍼스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화 그리고 인텔리전트, 어슈어런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인텔리전트 기능을 집어넣는 게 바로
캠퍼스 도메인의 도메인.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키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메라키 솔루션이 보이죠. 네네. 예, 메라키도 이제 캠퍼스 도메인 안으로 같이 인테그레이션 시키겠다라는 그렇죠. 이 그림에 포함이 되고 있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엣지 도메인이라고 보면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로 나가기 위한 역할을 랜에서 왼쪽으로 중간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엣지죠. 그래서 맞습니다. 클라우드 쪽으로 나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이곳에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에는 전용선으로만 연결돼 있었던 연결을 앞으로는 전용선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비즈니스와 많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빠르게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있게 엣지 있게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엣지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엣지 도메인에서 또 핵심은 바로 저희가 좀 전에 살펴본 캠퍼스에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사용자 기반의 정책이라는 그 보안 관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인데요. 이거를 왼까지 맞습니다. 연동하기 위한 기술이죠. 실제 이제 랜 부분에서 즉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써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혁신적이더라.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웬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클라우드 엣지 도메인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완벽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하는 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신경을 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캠퍼스 도메인이라든지 브랜치 도메인, SD-WAN, 그리고 데이터 센터 도메인, 클라우드 도메인, 그리고 시큐리티 도메인까지 모든 도메인들이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스코가 앞으로 바라보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실제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라는 게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과연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냐 하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어려운 아키텍처였거든요. 근데 드디어 시스코가 그 얘기를 해냈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하고 안전한 보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를 아무나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시스코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가 실제 만들어가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편하게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캠퍼스 환경에서 저희가 DNA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머라키 환경에서 하는 콘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SD-WAN 환경에서 하는 vManage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나중에는 서로 연동이 되고 심지어 ACI 클라우드까지 다 연결이 돼서 얘네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나로 연결되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희가 시스코가 바라보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의 미래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건 시스코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그리고 수많은 디바이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을 하는데 중간에서 어떤 인터체인지 역할을 시스코의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가 해주겠다 하는 의미로 시스코가 만들어내는 거고요. 오직 시스코만이 네 맞습니다. 오직 시스코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가장 큰 비전으로 두고 지금 많은 제품들이 서로 연동하고 있고 또 새로운 솔루션들도 많이 준비되고 있죠. 네네네. 실제 이제 그 시스코가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솔루션 그리고 지난 2년간 그리고 앞으로 시스코가 또 머지하는 여러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조차도 실제 이 시스코의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시스코가 내놓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실제 이런 시스코의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를 위해서 내놓는 솔루션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굉장히 시스코의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정 모든 것을 걸고 엔드게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시스코 DNA와 그리고 DNA 4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사상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멀티 도메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긴 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각만큼 쉬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객이 원하는 곳에 시스코가 필요로 하는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강훈 부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